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봤더니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3분 전에 나왔는데 화이트하우스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레귤레이션 대 관련해서 will pass first. 그러니까 크립토 관련돼서 이제 많은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 빌이 요번에 통과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차르가 같이 이제 4명의 이제 체어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청문회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빌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여론이 점점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좀 귀한 자료를 또 찾았습니다. 저도 전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마크 우에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임시의장 그리고 CFTC 임시의장 캐롤라인 팜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원일 때 2024년도 9월에 컨퍼런스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게리 겐슬러가 의장으로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들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SEC 액션이 투어스 리플에 대한 것이 약간 크리티즘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점점 내오면서 제가 요거를 좀 분석하고 찾아봤더니 조회수가 600명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건 요거겠죠. XRP 아미 이제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SEC 어프로벌 이제 any XRP ETF 그러니까 ETF 어프로벌 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은 디스미스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세들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SEC 관련된 이제 소송 철회나 이제 세틀먼트가 먼저냐라는 것을 치킨이냐 에그냐 물어봤어요. 저루미한테. 그랬더니 친절하게 1시간 전에 대답을 했습니다. 약 뭐라고 했냐면 much more likely the case is settled sooner than ETF approvals. 그러니까 세틀되는 것이 SEC하고 합의되는 것이 아마도 ETF 이제 어프로벌 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거 이슈 좀 많이 되죠. 벌써 전문지에는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ot because it has to 그러니까 뭐 각주는 다릅니다. ETF가 약간 좀 복잡하죠. 조금 더 take longer 타임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뭡니까? SEC 소송이 이제 점점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약간 호재성이 좀 금방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3, 4개월 안에 ETF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SEC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암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속보로도 뜨기도 했는데요. 2시간 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스닥에서 SEC 코인쉐어스 XRP LTC ETF 심사 요청서 제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사실 크립토 브리핑에 따라서 뭐 신청을 했다. 뭐 신청한 데 꽤 많으니까 요거는 뭐 굉장히 좋은 뉴스기도 하지만 계속 신청한 중에 하나가 이제 터질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물론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반등하면서 조금 올랐던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십이 하나 발표를 했어요. 포르투갈하고 브라질 관련된 이제 크로스보더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정책과 규제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함께 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정말 이분 어떻게 찾은지 몰라도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타운 이제 유니버시티에서 관련된 이제 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센터에서 뭐 파이낸셜 이제 팔러시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컨그레스맨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9월 달에 패널 디스커션을 한번 했고 여기 보시는 인물들이 여러분들 지금 캐롤라인 팜 수장, 그 마크 우에다 수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이 보는 여태까지 크립토 막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팁이 조금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레귤토리 이제 패널에서 지금 뭐 스피커로 그 당시에는 SEC의 이제 위원으로 있었고 CFTC의 이제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간 산드라 리는 약간 한국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무튼 좀 이제 내용
내용을 좀 봤더니 금융규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회수가 600이 아니라 315회네요. 2024년 9월에 했는데 저도 좋아요 좀 눌러줬습니다. 저희 영상도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뭐 한번 이거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다 정리는 해드렸는데요. 이제 전 SEC 위원이자 임시의장을 맡은 마이크 피어 요 분이에요. 마이크 피어 아마 교수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셨어요. 진행하시면서 패널에는 재무부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 이제 부차관보인 산드라리 요 분이네요. 리자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한국인 2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위원인 캐롤라인 팜 요 분이 약간 우리의 우군이죠. 우군이고 지금은 임시 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SEC 위원인 마크 우에다인데 유에가라고 잘못 썼습니다. 우에다 요 분 지금 임시 의장으로 되어 있죠. 와서 패널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패널 디스커션 했냐면은 금융시장 규제의 역할, 그리고 혁신과 규제의 균형,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대응, AI 관련된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막 폭정을 일삼을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날짜를 좀 계산하시면 이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앞으로 내가 수장되면 요건 꼭 하겠다라는 것을 본인들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고요. CFTC하고 SEC가 금융시장의 무결성과 경제력을 유지하는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또 FSOC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프닝을 엽니다. 그래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혁신 중에 뭐가 포함되니까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화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그런 패널 디스커션이라고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분이 이렇게 와서 앞에 이제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쭉 나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컨퍼런스에서 이제 금융시장 혁신과 불확실성, 특히 크립토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좀 하면은 금융시장과 크립토의 규제에 대해서 패널들이 금융시장 규제 기관인 SEC, 그 당시에는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그 CFTC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크립토는 기존 금융시장 상품, 증권 및 이제 파생 상품과 관련된 법률 체계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게리 겐슬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제 생각에 약간 좀 줄타기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봤는데 여기서 캐롤라인 팜이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CFTC 이제 위원인 캐롤라인 팜은 CFTC의 역할이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제 촉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을 감독하여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은 뭐 이분은 좀 뭐 SEC도 메스드업했고 뭐 CFTC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We need to regulatory framework.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데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new products, new market. 여기서 뭐 농장에서 짓듯이 뭐가 새로 생기면은 뭐 다른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암시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indirectly 얘기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법적 의무 중 하나는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CFTC는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농부가 농산물 생산할 때 그들의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예전에는 계속 막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막 절대 안 된다 막 소송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게일 갠솔라가 뭐라고 하고, 물론 뭐 SEC는 아니니까 우에다 의장 보니까 이때 약간 말을 정치인처럼 얘기해가지고 제가 조금 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현재 지금 의장이 돼서 조만간 이제 CEO 포럼 열잖아요. 그리고 크로스 보더 관련해가지고 우리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서부터 크립토 관련해서 특히 XRP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XRP 대해서 알고 있고 이미 리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요, 텔레그램 방 저희 댓글창에서 신청해 주시고 구글 폼을 통해서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차트 분석서부터 간밤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또 변화하고 있는, 워낙에 지금 빨리빨리 변화하고 시장도 호재에 대해서 그렇게 적당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투자 전략 관련해 가지고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오늘 호재 아실 거예요. XRP가 갑자기 급등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2.5% 정도인가요?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2월 10일 밤늦게 나오긴 했는데, XRP 채택 가속하면서 리플, 포르투갈, 브라질 결제 혁신하면서 파트너십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한국 기사가 잘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 막 유투데이에서 아까 전에 코인데스크였고요. 유투데이에서 보다면 리플이 포르투갈 환전 서비스 제공 업체인 캄비우와 협력해서 요거는 이제 파트너십 맺었다는 거죠. 유럽 시장의 입지를 더 확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경 간 결제, 이게 크로스 보더 관련된 거 포르투갈에서도 가능해졌고, 이는 금융 부분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 한 단계 이제 전진한 걸로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쭉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리플 이제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프레스 릴리스 가장 정확하죠. 보도 자료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뿌렸냐면은 리플 브링스 이거를 뿌린 시점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캐롤라인 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우리가 주도할 거야라고 하면서 크로스 보더 관련된 파일럿 프로그램 우리가 하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갑자기 오늘 2월 10일 날 리플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파트너십 with Unicambio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르투갈에 우리가 이걸 할 거야. 그 포르투갈어를 브라질도 쓰잖아요. 또 브라질하고 같이 이제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선점하고 있어라는 것을, 리플 페이먼트 활용하고 있어라는 것을 갑자기 발표합니다. 즉 이거 뭐예요?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샌드박스하고 크로스보더 관련된 거 선택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제 예측이 맞다고는 물론 사견이지만 CEO 포럼에서도 반드시 이거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뭐 금년도에 시작한다 하면은 반드시 리플이 채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유니카운비와 협력하여 포르투갈의 암호화폐 기반 국경 간 결제 도입, 크로스보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서비스 내용은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 이제 즉시 국경 간 결제 지원이고요. 결제 방식은 리플 결제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수수료 말하는 거죠. 결제를 제공한다. 그 포르투갈에 이번에 첫 진출한 거예요. EU죠. 유러피언의 첫 유러피언은 뭐 독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포르투갈은 이제 첫 진출이라는 거고요. 리플 유럽 내의 입지를 좀 더 확장하는 거고, 포르투갈과 브라질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혜택은 몇 분 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결제가 가능하고 기존 결제 방식보다 비용이 더 절감되고 효율성을 더 극대화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본 거는 요거예요. 리플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영향력에서 브라질 내에도 기존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발표한 걸 좀 보시면은 리플 파트너로 그 트래블렉스 뱅크가 있었고요. 브라질 은행입니다. 그리고 레드카보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2024년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어요. 리플 결제 솔루션의 장점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뭐 90% 뭐 어떻게 되냐 써놨는데 90개 이상 결제 시장의 연결해 글로벌 외환 시장의 90% 이상을 커버하고요. 연간 $700억 이상의 결제 처리량을 보유를 하고
60개 이상 규제 라이선스 및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위한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 타이밍이 정말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캐롤라인 팜도 그렇고 예전서부터 얘기했던 빌드업이 됐던 거를 리플이 차근차근 그 얼개를 만들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은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들어오셔서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리플의 전망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재로 발견했던 이제 반등을 조금 가져왔던 2.5%가 됐든 3%가 됐든 사실 저는 더 큰 거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브라질 간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유니칸 비오와 협력을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어서 리플은 포르투갈의 첫 결제 솔루션을 출시해서 유럽 시장 확대에 성공을 했고요. XRP 활용 가능하겠죠. 국경 간 송금을 빠르게 하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 인프라 제공할 거고요. 브라질 시장과의 연결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트래블렉스 뱅크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파트너사들과 계속 이제 협력을 확장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XRP ETF 승인 가능성 요것도 이제 큰 호재로 되겠죠. SEC가 XRP 관련 소송이 ETF 승인보다 먼저 해결될 거 빠르면 3-4개월 안에 되겠죠. 그리고 ETF는 법적 절차 규제 심사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란 전망도 좀 있을 수 있고요. XRP가 ETF 시장에 진입하는 기관 투자자 유입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